안녕하십니까, PD 대리기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민희진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기자회견 본인이 한 5분간 진행하고 그냥 나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뭐 마무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왜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짧은 거면은 그냥 보도자료 보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또 한 기자는 뭐 사진 찍히려고 나온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이 기사가, 그래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제 화합과 상생,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250억도 포기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기자들과의 화합이나 뭐 상생 이런 건 없이 일방통행으로 얘기하고 그냥 갔다는 게, 저는 좀 이 진실성이나 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과 민희진 씨의 속내, 어떤 희생의 코스프레인가 아니면은 이게 진실성이 있는 내용인가, 아이돌을 위해 미래 케이팝 발전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인가, 본인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 회피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뭐 2심이 뒤집힐 확률이 좀 적다고는 하는데 계속 증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증거 자료를 김앤장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최종심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용으로 1심 승소 후 본인은 이 돈을 포기하겠다. 대신에 모든 하이브의 이제 법적인 소송 고소 고발 내용을 중단하라, 취하하라, 이런 내용이죠.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좀 활동하기가 더 편하고, 2심에서 뒤집힐 확률, 그 다음에 배임, 경영상의 문제, 이제 그 책임, 그 다음에 금액 산정이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냥 250억을 본인이 가질 수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차라리 이 돈을 포기하고 화합과 상생과 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 돈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기사들이 도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민희진 기자회견 이렇게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기사들도 지금 많이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는 여자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이제 패소나 리스크를 안고 끝까지 이제 뭐 풋업선 소송을 한다면은 일단 도덕적으로 하이브보다 좀 어른이다. 나는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뭐 우리 어른들이 뭐 어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른이고 우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는 좀 유아적이고 뭐 고소고발 남발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안 좋은 대표로 프레임 씌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도가 이제 굉장히 뉴진스가 활동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430억이라는 엄청난 손배소가 이제 나간, 계약 해지된 다니엘과 민희진과 다니엘 어머니, 이렇게 이제 430억의 엄청난 이 손배소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230억을 고스란히 받았다 하더라도 이 430억에 만약에 리스크를 맞는다면은 그거는 뭐 득이 아니죠.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430억도 포기해라 니네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다니엘과 민희진 씨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뭐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뭐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어도 소속인데도 광고를
막 찍었고 개인 활동을 했고 이거는 이제 계약 위반이 된 거고요. 또 지금 미니진 씨 때문에 어도어에서 활동을 해야 될 뉴진스가 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고 어찌게 됐건 간에 미니진 씨도 사퇴를 하고 나갔고 지금 뉴진스도 덩달아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해서 2년간 활동을 못 하게 됐죠. 2년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됐죠. 그거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거의 이거는 어도어가 승소할 확률이 높죠. 예, 계약 위반이 확실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미희진 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어도어가 또 회사 기업 가치, 이미지 실추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정신적 피해 보상. 기업은 뭐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걸 받을 수 없나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 하락, 기업의 이미지 하락, 가치 하락으로 엄청난 이제 그런 손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민희진 씨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도 본인이 털어버릴 수 있다. 포기를 하게 되면은 하이브나 방시혁 씨가 이 지금 미희진 씨 제안을 듣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게 되면은 홀가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50억을 받는다는 거는 오히려 진짜 역공을 심하게 맞을 수 있죠. 만약에 풋옵션에서 이겨가지고 끝까지 이제 3심까지 가서 이겨서 받아내기로 해가지고 받게 됐어. 그러면은 뭐 하이브나 어도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지금 뉴진스가 활동 안 하고 계약 해지하고 뭐 미니진 씨가 그랬던 거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430억이 됐던 얼마가 됐건 간에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니진 씨가.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장기적인 소송의 피로도. 이거는 진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이거는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피로고 진짜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도 한 3년, 2년, 3년 이렇게 끌고 가면은 한 100억 가까이 든다 그래요. 뭐 몇십억, 100억은 아니더라도 몇십억 정도는 그냥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승소를 한다고 250억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뭐 시간적인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 그다음에 변호사비 낭비, 예,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상대는 대기업과 김앤장과의 소송 싸움 아닙니까? 일반 일인하고 대기업하고 싸우면은 뭐 법정 소송은 그 돈과 그런 돈과의 싸움인데 엄청난 법무팀하고 이렇게 계속 싸운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중에 법적으로 만약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나온다라면은 250억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전, 또 여론전 이런 부분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건너 아는 지인은 법정 소송 재산권 때문에 법정 소송 한 4년 하다가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요. 안 3기 막 스트레스 이제 뭐 항암 치료 이제 법 소송이고 뭐고 뭐 그냥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고 막 진짜 그 자식들은 이제 뭐 엄청 이제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제 차는 강남에서 뭐 100억 200억 가지고 뭐 그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법정 싸움이 스트레스가 된다. 암이 유발되고 계속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희진 씨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시간, 평판, 창작의 역량까지 다 잃어버리고 본인의 이제 브랜드 가치 평판도 굉장히 훼손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작자로 이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쓴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누가 생각해도 뭐 같은 의견일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예, 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돌 제작 치명적인 이미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새로운
그 남돌 이제 아이돌 제작을 한다고 이제 OK 기획사 대표로 이렇게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남돌로 글로벌 진출을 빨리 해야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법정 소송에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소송전에 휘말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뭐 배임 논란이라든지 뭐 분쟁의 경영자라든지 막 이런 식의 이제 제작자로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소송하고 그 기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지금 이 기자회견의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작자들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죠. 저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뭔가 돈을 뭐 몇백억을 토해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OK 회사에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이 다 제 소송비로 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거 해결 안 하고서는 이거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거를 저도 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조건이 투자하는 조건이 이 리스크를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요구 조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바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미니진 씨 하나 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OK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OK 회사가 기획사가 미희진 씨 단독 회사인데 그게 막 430억 때려 맞고 이러면은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작 뭐 가수는 뭐 지지부진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소송전에 계속 휘말리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 기자회견에. 그래서 투자자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업계의 신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모든 업체들과의 상생, 교류가 돼야 되고 또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 또 그 관계들이 좋아야지 무슨 이제 음반 제작팀이나 뮤직비디오나 이제 홍보 가장 큰 문제가 홍보팀 그리고 글로벌 홍보 또 마케팅,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이 제작자가 이렇게 불안한데 아 저분 우리 지금 결제 잘 해줄 것 같아 막 소송전에 막 이렇게 휘말리고 있고 그러면은 아 지금 안 하는 게 낫겠다 아 불안하다 뭐 돈을 위해서 다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걸 보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대금이 밀렸어 그러면은 아, 소송 전에 뭐 우리 지금 대금으로 다 쓰는 거 아니야? 뭐 그 업체들, 협력 업체들까지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스크 없이는 앞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희진 씨의 장점은 좀 시원시원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실타래처럼 막 힘든 문제가 꼬여 있으면 이거 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크게 맞습니다. 예, 그냥 덮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아 그냥 이거 나중에 해 대충 해 그리고 덮고 가잖아요. 나중에 두 배, 세 배로 터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미희진 씨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신인 가수들이나 신인 제작자들이나 지금 MZ 제작자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제작한 지 오래됐지만은 그런 분들이 미희진 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저런 상황엔 저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안 좋은 선례도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제작자들이 뭐 박진영 씨는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리꽁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희진 씨 같은 인성이나 인격이나 그런 지금 욕심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글로벌 K-팝 아이돌 제작자가 될 수 없다. 그거 되면은 우리나라 망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리꽁 씨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브랜드가 신뢰인데 완전히 그게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논쟁적인 분쟁적인 그런 제작자다. 탐욕이 많은 제작자다. 뭐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은 모든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0억이 포기한다는 게 이게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창작자로 돌아간다. 아티스트로 돌아가서 뭐 그런 창작에 어떤 이제 전념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일단 창작자 입장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돌아서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지금 하이브나 방시혁 대표가 이걸 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이제 과거의 일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인 언론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 미희진 씨가 셀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단정하게 또박또박 이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온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본인의 감정을 주저리 이 여자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기업에서 막 사람 계저씨들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사전에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만 하고 딴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면서 또 흥분해가지고 막 울다가 막 욕하다가 막 웃다가 막 이렇게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까지만 한 거는 잘했는데 상생을 하려면 기자들과도 상생을 할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질문을 받아줬어야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전략적인 기자회견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도덕적인 프레임, 이런 도덕적인 프레임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돈보다 아티스트를 택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초의 반응은 역시 대인배다. 어떻게 250억을 포기하느냐. 뭐 계저씨들 봐라. 우리 민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네들은 뉴진스도 그렇게 막 소송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미희진 씨도 괴롭히고 소송을 하고 악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형성이 댓글이 막 달려요. 그게 댓글 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에 그 긍정적인 그런 댓글이 뭐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초 반응도 좀 그렇고요. 예,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여론이나 그 언론 플레이를 해서 상당히 능하다. 저 같으면은 진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웬만한 사람은 미희진 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포기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일반 사람은 진짜 이길 수 없는 진짜 강한 상대죠.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의 불확성이 많이 있고 2심의 불확성이라는 게 지금 본인이 어도 대표를 그만두고 일본의 귀족 재벌 할아버지를 만났죠. 일본의 레이싱 업계의 거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력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어도어를 껍데기를 만들고 뉴진스를 탈취하려는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도 대표 시절에도 제작 그 투자자를 만났죠. 그래서 얼마 투자해달라 했고 뭐 가족들과도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뉴진스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다 본인이 알고 있었고 법정에 한이가 출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뭐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민희 씨가 다 껴있죠. 그리고 본인이 퇴사한 다음에도 일본의 귀족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재벌 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떤 투자를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귀족 할아버지의 증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아이돌 팀을 하는데 여 아이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이 제작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증언이 들었다. 그런 식의 증언을 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탈취 계획을 계속 실행해 왔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귀족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저는 남자 아이돌 할 건데요. 그 투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거는 뉴진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일본 귀족 재벌 할아버지의 증언이나 그 주변 이제 사람들 뭐 비서진들이나 뭐 같이 있었던 분들 뭐 그분들 사이에서 하나라도 그런 증거가 그런 증언이 나왔다라면은 이거는 끝난 거죠. 그냥 계속적으로 탈취 계획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고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풋옵션을 받지 못하게 되는 2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희진 씨도 아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했다고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비 뭐 430억 손배소 뭐 제작 이미지 그리고 저는 뭐 이 다음 영상에도 만들겠지만은 그 OK 기획사의 미희진 씨가 만드는 남자 아이돌에 관해서도 그 아이돌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멤버들을 만들고 수급을 할진 모르겠지만은 단기에 아이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년 춤추고 연습한다고 해서 안무 하나 완벽하게 칼군무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 이런 게 계속 반복된 연습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돼서 내보내게 된다면 뭐 브랜드나 뭐 이런 컨셉이나 이런 걸 뭐 미희진 씨가 잘해서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색하고 잘 못한다라면은 뭐 인지도가 떨어지겠죠. 실력 없는 아이돌 팀이 되겠고, 그러면은 크게 팬덤을 얻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멤버들 마저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자가 불안한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아이돌 멤버가 있어요.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컨택을 해서 제작을 하고 싶어. 부모님 상대해서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법정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부모가 계약 아무리 뭐 날고기는 뉴진스를 키운 미희진 씨라도 계약을 안 하겠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니 그냥 다른 회사에 가겠다,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최고의 멤버를 지금 뽑을 수가 없다.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게 과연 본인이 256억을 희생해서 미래 상생을 위해서 미래 케이팝을 위해서 또 뉴진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냐 지금 희생 코스프레냐 지금 어떤 건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지금 양보하는 것처럼 화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이제 손배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풋옵션도 어떻게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투자자들의 투자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지금 발목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 덫에 갇혀 있는 지금 신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작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도의 전략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미희진 씨는 똑똑하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디스패치에서 그 귀족 재벌 할아버지와 만났던 그 기사를 내보내자마자 기자회견을 바로 열었다. 더 이상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앞으로 뭐 나올 것을 이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기자회견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의견 또 뭔가 속내 또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PD 대릭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BTS 월드 투어 영상과 그 다음에 OK 미희진 대표의 남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필수입니다.
영상 한 1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빵빵 터지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 일단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PD 대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